시작할게. 넘어간다. 그렇구나. 어떤 분위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컨셉이 없어. 우리는 이제 컨셉이 없고 신나고 말하라 분위기? 지금 그런 그게 아니라 네. 그냥 자소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사실 지금 자소서를 어머님들이 그 애들이랑 쓴 거를 설명 끝나고서 이제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나의 전달력이 부족했던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직도 장래희망이 그냥 과학자 그리고 이제 수만 가지 과학자가 있는데 뭐 그쵸.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과학자, 뭐 그쵸.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과학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근데 그게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그 나름 구체적이라는 게 생명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 근데 너무 이제 광범위하다. 그리고 그런 흥미가 생긴 계기나 이런 게 좀 부재한다든지 아니면은 흥미가 있었던 거는 다른 분야였는데 갑자기 갑툭튀 생명과학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된다든지 근데 그거랑 읽은 도서는 또 전혀 전혀 딴 연결이 판으로 안- 간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떤 스토리텔링 구조를 가지고 하나를 좀 완결성 있게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보이고 그냥 제각각 좋은 것들만 이렇게 띄엄띄엄 넣는 느낌이라서 오늘은 일단 자소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제출해야 되는 그 네. 이제 그 시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고민을 하면서 못 하시는 분들이 또 대다수인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 보내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한번 어땠는지 지금 쓴 게 어떤지 봐달라라는 분들은 그래서 오늘 짧게 이게 또 길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를 껴가지고 이게 입 모양이 안 보이니까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려면 좀 그래서 일단 짧게 한 2-30분 이내로 가장 핵심들만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냥 질문을 드리면은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워낙에 뭐 베테랑들이시라 네 영재교육원의 단골 1번 문제가 너 왜 지원했니? 그렇죠, 그렇죠. 뭐 하고 싶니? 와서 음. 이쯤 되면 경환쌤이 뭐 하나 할 법한데 지금 고민하고 있어. 네 영재교육원 지원하게 된 동기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하겠다 그리고 향후에 나의 진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코너가 꼭 있어요. 어떤 영재원 자소서든. 근데 이제 지원 동기를 적는欄에 글자 수가 뭐 500자, 600자가 되는 것도 있고 300자 이내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글자 수는 좀 차치하고 일단 들어가야 될 내용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든솔쌤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많이 써봤으니까 학생 때부터. 네. 일단 지원 동기 및 각오를 할 때 제가 드는 생각은요 가장 첫 번째 읽히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여기서 뭔가 자기만의 어떤 특별함을 보여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어찌 보면은 동기가 진짜 뻔하거든요. 아이들 보시면 다 영재원에 가서 여기 가면 좋다 했어요. 아니면 솔직하게 말하면 여길 가야지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라고 말하기가 보통 많은 편인데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지원 동기에서 조금 더 아이 같은 면모를 보여줬으면 해요. 꼭 뭔가 되게 완벽한 글도 좋겠지만 여기서 어떤 아이만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진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각오들 있잖아요. 진짜 단순해도 좋지만 어떤 특별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단어들로 주로 구성을 해서 해보면 어차피 인사 개념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선만 끌 수 있는 정도로만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3, 4, 5학년 써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이 같은 모습이 확실히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3, 4, 5학년인데 물론 중등 영재교육원은 6학년이나 중1이 지원은 하지만 좀 다른 것 같아요. 초등 영재교육원에서는 내가 어떤 부분이 너무 재미있었고 그래 흥미로웠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관심이 생겨서 이렇게 지원을 해보았다라는 내용만 간략하게 들어가더라도 사실 이거 위에 다른 칼럼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뭐 해보고 싶어? 라고 물어보는 칼럼이 있으니까 그 든솔쌤 얘기대로 초반 도입부는 그냥 그 아이의 경험만 제대로 살려서 얘기를 해주더라도 되게 유니크한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뻔해서 읽기 싫은 게 여기에 굉장히 우수한 내 또래 친구들이 있다고 했고 그런 친구들과 훌륭한 교수님 밑에서 지도를 받으면서 뭐 나를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얘기는 관용구다. 너무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내가 약간 어머님 아버님들이 영재원 교수님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되게 뻔하게 읽히는 글이 있을 거고 와 얘는 이런 게 되게 좋았구나라고 자기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도입부를 좀 그렇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이런 뭐 DB 같은 것도 되게 찾기 쉽게 나와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 문장을 여기다 적어보면 똑같은 글이나 이런 게 사례가 있으면 바로 추적이 돼서 아 베꼈구나 이런 사례들도 요즘은 되게 많아서 진짜 네. 진짜 그런 거에 차별화를 두려면 원장님 말씀하신 거, 도선생 말씀하신 거 조금 정리해서 얘기하면 경험을 통한 본인이 정말 이 영재교육원에 적극적으로 오고 싶다는 진정성이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본인의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여기 꼭 오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1번부터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걸 뽐내자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여기 왜 오고 싶었는데 그 계기가 정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차별화가 생기고 아, 이 친구가 영재교육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보고 싶구나라는 걸 증명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 실제 사례를 좀 얘기를 해도 되나요? 네네. 되게 혹했던 그 자소서 이거 되게 신박하다 했던 자소서 중에 하나가 이제 동물을 좋아하는 친구인데 수의사가 되고 싶기도 했다는 이제 아유 똑똑한 친구죠.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유기견이 네. 있는 그런 센터를 갔다가 너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박땡땡 어린이 네, 마음이 아프다. 아 그것까지 괜찮아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았다. 그래서 이제 살을 조금 더 붙여서 그러면은 자기는 훌륭한 수의사가 되고 싶고 그래서 그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하고 싶고 나아가서는 이제 스토리텔링이 완성이 되는 거죠. 아까 멸종위기 말씀하셨던 동물까지 것처럼. 갔던 네. 기억이 나네요. 멸종위기 동물이랑 그리고 뭐 유기견 관리센터를 이제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더 외국에서 좀 선진 발전된 사례 선진 이런 사례를 거를. 어떻게 도입할 맞아요. 수 있느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연구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친구 거 봤을 때 되게 구체적으로 네. 얘가 정말 유기견 그런 동물들을 위해서 경험도. 뭘 할 수 있을까를 찾았는데 해외에 유기견 센터가 되게 잘 마련된 곳이 있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제 현실은 너무 이제 많기도 하겠지만 열악하고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어떤 치료나 이게 병행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가둬두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치료도 같이 이루어지면서 이 아이를 위한 굉장히 1인당은 좀 그렇죠. 한 마리당 그런 공간도 굉장히 잘 확보되어 있고 아이들의 그런 행동 특성에 맞춘 뭔가 프로그램도 막 운영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가 찾아본 거잖아요 어쨌든.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도입해서 해보고 싶다라는 맞아. 본인이 그런 직접 얘기들. 하는 거. 이게 다 녹아 있는 거예요. 본인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다. 아, 내가 이거를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찾아봤다. 그거를 위해서 선진사를 도입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연구를 해보고 싶다까지 지원 동기까지 완벽하게 나와요. 맞아요. 읽은 책도 그랬었고 맞아요. 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독서 목록까지. 실제 영재원 지원하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수학 분야도 있지만 수학 분야는 다 뭐 피타고라스 같은 수학자가 되고 싶고 내 이름 석자를 널리 알리고 싶고 근데 틀리지 않는 문제에 도전하고 싶고. 그거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통계 그다음에 뭐 주식 관련 이런 얘기들인데 사실 애들한테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 복귀하면서 가장 많이 뽑았던 그게 수학과 출신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인재들을 많이 뽑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 거 같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계사 잘하려고? 동계사? 아 중요하다. 중요해. 그런 것처럼 수학 공부를 해서 이것들을 수학의 사용 범위에 대해서도 애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수학 공부를 그렇게 하면서 내가 정말 영재원 수학과에 지원을 한다 이러면은 이것을 내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서 뭐가 되고 싶다는 얘기가 그래서 안 나와요 수학은 잘. 근데 과학도 보통 의사나
아니면은 의사라고 대놓고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그렇죠. 좀 한의사라고 할 수는 없잖아 또. 그래서 보통 근데 수의사는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스토리텔링이 되거든요. 그쵸. 뭔가 동물을 사랑하는 그 측은지심이라든지. 근데 수의사 얘기를 하는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이 얘기를 끌어낸 애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서도 와 딱 이게 되는데 다른 애들 보면서 아 너도 이거니? 약간 미래학자 이런 그래서 그런 좀 구체적인 얘기들 그리고 어렵지 않은 얘기도 괜찮은데 설명회 내내 얘기했던 게 초등 영재교육원은 좀 흥미를 보여주는 정도도 충분하다라고 했는데도 너무 전문적이거나 그러니까 시간에 쫓겨서 너무 평이한 게 나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독특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첫 문장.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원장님 그때 그 설명회도 듣고 만약에 지금 우리 아이가 어리지만 내가 만약에 쓴다 하면 저는 약간 벙커 같은 걸 연구하는 건축자라고 쓰고 싶었어요. 그게 좀 독특할 것 같아서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나 요즘 또 앞으로는 지진이나 이런 게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그냥 뭐 지진이 문제가 된다고는 하지만 사실 저희 그거 없잖아요. 내진 설계된 것도 굉장히 근데 내진 설계는 이미 너무 식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조사 한번 알아보니까 서초동에 있는 모 아파트 백땡땡 아저씨가 사는 그 아파트만 벙커가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 안전시설. 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서 이제 완전히 다 살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요즘 애들이 뭐 레고도 많이 만들고 사실 블럭 다 좋아하니까 그런 걸 하면서 엄마들이 옆에서 조금만 이렇게 좀 푸시해주고 그쪽으로 조금만 관심을 유도해주고 그러면 저는 그런 좀 팬데믹 현상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을 해서 스토리를 또 분명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벙커를 연구해보는 그런 건축자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조금 이렇게 좀 완전 독특하게 가는 것도 하나의 답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많이 보고 듣고 했던 애들이 찾을 수 네, 있는데 맞아요. 그 벙커 얘기하니까 한 4년 전인가 그 교대 4년이 더 됐구나. 지금 중3인 애가 있거든요. 영재고를 우선 선발로 합격을 했던 애예요. 중2 때. 근데 그 친구가 4학년 때 영재원 준비를 하면서 자소서가 그때 되게 중요했어요. 자소서가 비중이 엄청 높아서. 근데 그 친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젠가는 지구에서 못 살 거다. 맨날 해수면이 높아진다고 하지. 막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니까. 근데 그때 되게 화두가 됐던 게 바이오스피어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이걸 만드는 그 실험 이런 것도 했었고 그래서 얼마나 유지가 되고 이걸 할 수 있느냐. 근데 걔가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그거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자기는 그 부분을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한 부분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바이오스피어는 생태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물리학, 지질학, 각종 다 이거를 다 알아야 되니까. 수학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걔가 그거를 쓰면서 물어봤을 때 되게 유창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관심이 되게 많았던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귀여웠던 게 그럼 너 이거 알아? 라고 다른 부분을 물어봤더니 죄송해요. 제가 아직 어려가지고 이거에는 관심이 많아서 제가 막 아는데 다른 분야는 솔직히 몰라서 그거를 더 많이 여기 오면은 되게 많은 부분을 배운다고 들었는데 제가 한쪽만 또 이렇게 너무 관심이 있어 하다 보니까 엄마도 너무 걱정을 하신대. 너는 왜 이 부분만 이렇게 좋아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관심사를 넓히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가 이 아이만의 이야기가 녹아있는 되게 유니크한 게 나와야 되는데 읽어보면은 얘가 쓴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쓴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의 특성이 잘 드러나게. 근데 이 얘기가 제일 어렵긴 하죠. 우리 애가 우리 애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래요라고. 근데 분명 우리가 보면은 특징이 다 있지 않나요? 다 있는데 근데 어머님들이 그걸 부끄러워하시는 건가? 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쓴다는 게 남들은 인정해주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너무 오버하는 건가라고 좀 그러신 건지 엄마 뭔지. 눈에는 또 안 보일 수도 있죠. 그런가요? 엄마가 보는 관점과 선생님들이 보는 관점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저 좀 부끄러운 과거긴 한데 이게 약간 이런 게 재밌어. 본인의 경험. 저희 어머니도 저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부끄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도 어린 마음이죠. 어릴 때 수염이 빨리 난다? 저는
100년 안에 복제인간이 만들어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몇 그래서 년 저는 안에? 100년 100년 안에. 100년 안에. 5학년 때? 어. 몇 그래서 학년 때? 저는 이게 진짜 민망한데 어. 초등학교 한 4학년 때까지 4학년 제 때. 손톱을 모았어요. 오. 아 예전에 그거 먹으면 쥐가 사람 된다는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에도 제 미안해. 유전자가 DNA,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 이게 100년 안에 내가 사람하고 나 그 있으면 얘기만 듣고도 나는 이걸로 친구 복제인간을 싶어. 만들겠다고 해서 신기하다. 어. 통 하나에다가 거의 2년 동안 손톱을 모았어요. 대박. 산출물로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이런 되게 과거는 이게 좀 부끄러운 과거인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 조금 어른들 입장에서는 아이만이 이렇게 가질 생각할 수 수 있는 그쵸. 그쵸. 아이만 오히려 맞아. 그런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고리타분하긴 하지만 에디슨이 달걀 품은 거랑 어, 그렇죠. 맞아, 이런 맞아. 것들을 오히려 한번 오픈하는 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에덴솔로 하지 아니 에디슨의 에덴솔 이게 초성이 맞아. 수상이 맞네. 95년도. 아니 근데 음. 그런 부분이 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들으면서도 오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 본인이 진짜 경험 필요해. 그런 얘기들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놀이터 같은 데 가면은 아직도 그런 그 풀벌레 같은 거라든지 작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다 애들이 벌레 보면 죽이기 바쁘잖아요. 도망가고. 근데 그 벌레들을 수집하는 애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놀이터에 갈 때마다 이만한 깊이의 상자를 가져가서 거기 이제 벌레들을 모으고 걔가 뭘 하냐면은 벌레들끼리 천적 관계인지 아닌지 멋있다. 그거를 그 좀 잔인하긴 해. 근데 이렇게 보고서 걔가 원래 그걸 시작한 게 그거였대요. 사마귀가 암컷 사마귀가 잡아먹잖아요. 네, 수컷을. 네, 네. 근데 그걸 책에서 보고 진짜 그런지. 진짜 그런가? 필드 사이언티스트 같은 근데 이제 사마귀로 구할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시골 진짜. 할머니 댁에 갔을 맞아, 때 맞아. 이제 그걸 꼭 보고 싶다. 암컷 사마귀, 수컷 사마귀 진짜 그런지.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엄청나게 뒤져가지고 사마귀를 근시에 잡은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암컷 수컷 구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암컷만 2개를 잡았나 봐. 수컷만 2개를 잡대. 그래서 둘이 되게 사이가 좋았대. 100년에 근데 그게 시작이었던 게 그 통에 있는데 맨날 얘를 신주단지 모시듯 그 언제 얘가 먹을지 모르잖아. 신주단지 모시듯 들고 나간 거야 놀이터랑. 근데 놀이터에서 있는 벌레들도 잡으면 거기다 넣고 그랬는데 이제 사막에 먹기 시작한 거지 막 공격하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보고선 이게 내가 책에서 봤던 이런 천적 관계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책도 보고 놀이터에서 온갖 벌레들 애들이 싫다 그러는데 걔는 맨날 장갑 끼고 나가서 그거 잡아가지고 관찰하고 그러다가 디오라마 만들기 시작하고 표본이랑 왜냐면 좀 더 자세히 관찰해서 그때 사마귀가 왜 암컷인지 수컷인지 몰랐는데 특성이 있잖아요. 우리 작년에 교대에 매미한 것처럼 매미. 그 매미 보면은 보면 생각했던 속 안 좋지. 이제 매미만 보이죠. 네, 나는 진짜 매미 암컷 수컷을 이제 이제 딱 보여요. 구별할 알 수 수 있거든요. 있어요. 맞아. 딱 뒤져.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근데 그 경험을 얘기하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들으면서 되게 학교. 맞아. 그쵸. 근데 그런 계기가 누군가는 다 그런 특별한 게 있어요 보면은.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너 왜 이런 짓 해? 이러면서 했던 분들은 진짜 발견이 어려운 건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아이가 분명히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불타올랐던 순간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얘기가 금방 확장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경환 쌤의 경험이 궁금해. 저 같은 뭐 경험이라기보다도 그냥 생각인데 지금 아이들이 그 영재원 뭐 지원 동기를 쓸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뻔한 것들 중에 맞아. 하나가 생물이나 생물 관계나 아니면은 그냥 뭐 실험 이런 것들밖에 없는 실험을 좋아한다. 네네. 대다수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뭐 전기 같은 거 우리 실생활에서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마 아이들이 지원 동기 쓰는데 좀 더 쉽지 않나. 평소에 어렸을 때 생각했던 거는 기사를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혹시 뭐 차가운 뭐 공기들을
여름에 갖다 쓰면 안 되나? 아니면 오. 천둥번개가 치면은 그 에너지 그거를 발생하는 와서 에너지. 이렇게 한다던가 음. 땅에 왜 소리, 흘러나갔을까 소리. 이런 영화에도 것들을 나오는 맞아, 맞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전기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뭐 바람 같은 것도 연관해서 맞아요. 생각해 볼 수 에너지잖아. 있을 거예요. 경학생 그 얘기 했었는데 저는 지난번에 엘리베이터 타면서 엘리베이터 자기 1층에 있는 3층으로 올라오면 공기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맞아요. 어릴 때 무서웠었다고. 그런 게 공기가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공기는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같이. 공기는 똑같이. 그대로 있지 않나?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네.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쵸. 그럼 나는 숨 막혀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릴 뭐 때니까. 조금 조사해 보면은 공간이 움직인다는 걸 또 알 수 있는 그런 평상시에 하는 그런 뭐 질문들 분명 아이들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여기서 진짜 놓치면 안 되는 게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아이의 호기심을 확장 발전하게 해줘야 맞아, 되는데 맞아. 은연중에 그런 생각 뭐하러 해 싸움문제 풀어놨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맞아. 맞아. 아 근데 그것도 이해되는 게 우리가 숙제 내는 양이 많아. 반성해야 돼. 실제로 하나씩 그거. 근데 지금이 되게 좋은 기회인 게 평소에 이런 게 좋다는 걸 알면서도 부모님들도 왜 그 생각을 안 하겠어요. 내일은 조금 더 다른 경험 시켜주고 해야지라고 하는데 이게 당장에 앞에 쌓인 게 있으니까 또 다음날 되면 못하고 조금 더 다른 걸 좀 열어주고 싶은데 생각을 할 텐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것도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재원 이거를 준비하면서 저는 진짜 오글거릴 것 같아요. 엄마가 갑자기 앉아서 자 우리 잠깐 얘기 좀 해보자. 갑자기. 자 우리 에덴솔 자 우리 에덴솔 손톱 왜 모아놨어 이러면서 지금부터 머리 근데 끄고 정말로 그런 장래희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엔 대답하기 싫겠죠. 근데 자꾸 뭔가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분명히 이 아이 다른 면도 발견할 수 있고 흥미가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이 기회라도 해보면 좋을 텐데 너무 안타깝게 이 내용만 들으시고 자소서만 들으시고도 이건 할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 애는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기회를 통해서 해보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뭔가 스타트를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경환쌤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리나 역학, 에너지 뭐 이런 관련해서는 어렵다는 편견이 좀 있는지 사실 잘 안 하잖아요. 어렵잖아요, 실제로. 지질 이쪽도 그렇고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쪽을 쓰는 애들이 돋보여. 그쵸. 독특하니까. 진짜. 독특하니까. 그래서 그 물리에 관심 있고 그다음에 빛 이런 거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애들이 우리 저번에 신땡땡 어린이처럼 완전 튀잖아요. 걔가 얘기를 하는데 야 얘 뭐지? 이러면서 맞아. 근데 지식이 많은 것보다 그쪽에 관심이 많은 게 맞아요. 티가 나니까 그럼 이런 애들은 와서 공부 좀 시켜봐야겠다라고 땡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지금 당장 쓰는 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면접 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직 시간은 충분하니까 이거 쓰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대학별로 또 공통이 독서랑 봉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독서는 저는 약간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관심 분야 칠 때 약간 맞아요. 다른 다양한 분야 관련 산 있잖아. 관련지. 저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데도 과학자가 들려주는 시리즈로 도배하고 수학자가 들려주는 시리즈로 도배를 해서 여쭤봐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러면은 어차피 자소서 잘 안 보잖아요. 어차피 탐구 보고서로 다 되는 거고 2차에서 면접이나 시험으로 될 텐데 자소서 비중이 어차피 크지 않은데 뭐 이거 그렇게 신경 써야 돼요라고. 면접에서 자소서 비중이. 그거밖에 아이를 판단할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데 뭐가 그 이렇게 탐구 탐구 보고서 정말 큰 착각. 그거 보려고 그러는 정말 큰 건데. 착각. 그래서 좀 책도 리스트를 좀 잘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실제로 진짜 합격한 애들 중에 그 자소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력 뛰어났던 거죠. 너무 뛰어나서. 튀게. 그래서 자소서는 그당 넌 이미 이거 답안지를 봤는데 그치, 혹은 맞아. 한국고사 봤는데 너무 훌륭하구나 라고
그거에 대해서 검증했는데 그래 뭐 책 읽은 거나 이거 필요 없어 이럴 수는 있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극히 드문 거. 경우죠. 네, 극히 드문 경우. 극히 드문 경우. 네. 그 봉사활동이 성대도 그렇고 연대도 그렇고 들어가 있던데 서울대랑 서울대. 네. 봉사활동 체험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은가요? 봉사는 인성 부분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아시겠지만 들어가면 여러 사람과 같이 함께 프로젝트라는 말이 어울리나 모르겠는데 같이 해야 되는 협업, 것들이 맞아, 협동,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 아이가 들어와서 다른 친구들과 협업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보는 거고요. 이제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천재적인 과학자인데 사람들 이제 과학자 우리 작년에 어떤 작성할 때 과학자란 무엇인가 과학자 이런 거 한참 연구할 때 그 찾아보고 자료 찾아보고 때 인류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자 그런 이야기가 맞아요. 나오는데 역행해서 인성이 잘못돼서 영화나 만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인류를 폭파시키려고 그런 획기적인 무기를 만든 그런 사람을 폭파시킬수 안 폭파시킬수 이런 이야기를 어린아이한테 하면서 인성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한 기억이 있는데요. 인성 부분은 말 그대로 타인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해줄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보는 것과 그리고 조화롭게 잘 어울려서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봉사활동이 그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우리 봉사활동 제출하려 그러면은 어디 인증된 기관, 공인 기관에 가서 하고 도장받고 시간 이거 해서 했잖아요. 근데 어머님들 그걸 또 잘못 알고 계신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봉사활동이라고 하니까 이걸 뭔가 증빙할 수 있는 게 그래서 학생부에 없는데 여기 써도 되나요? 라고. 근데 전혀 관계가 없어요. 봉사활동은 그런 그 실제로 서울대 영재원 합격했던 친구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지금 약간 몸도 좀 편찮으시고 그래서 주로 노인정에 가서 계시는데 그 연락을 해도 잘 못 보시고 하니까 전화를 걸어도 그렇게 잘 못 받으시고 근데 이제 할아버지도 스마트폰이 쓰고 싶으셨던 거예요. 동네 할아버지 좀 잘 나가는 할아버지들은 그런 걸로 자꾸 막 이거 봤어? 막 이러면서 하니까 근데 이거를 할아버지 계실 때 가서 이제 노인정에 같이 가가지고 알려드리고 옆집 김영감도 모른대 이러니까 김영감님 것도 이걸 해드리고 이러다가 할아버지들을 위한 매뉴얼을 노인정 한쪽에다 만들어서 붙여놓은 카카오톡 같은 거 사진 보내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사진을 보여줬어요. 벽에 이걸 되게 크게 판넬을 해가지고 이거를 자기 자필로 쓰고 그림 붙여놓고 찐 해서 봉사활동이다. 근데 그래서 제일 뿌듯했던 건 주변 할아버지들이 손도 손녀 너무 잘 훌륭하다고 이런 얘기를 맞아.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활동을 그러니까 얘는 진심으로 느꼈던 거죠. 이런 활동들이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내 자그마한 시간을 좀 내서 이런 걸 했을 때 내가 굉장히 뿌듯하고 이게 굉장히 그런 느낌이 드는구나 이래서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얘는 실제 그 봉사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보면 구청 같은데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그래서 대상자도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런 얘기들을 알고 있는 애가 있으니까 그래서 봉사활동도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 꼭 공인된 시간이나 증명서가 없어도 괜찮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실제로 이거는 뭐 영재교육은 아니고 과거 간 친구의 실제 사례인데 그 친구가 서울연대 경기를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합격은 했는데 여자친구였거든요. 그 노인 요양실이 요즘 많잖아요. 네. 거기가 인연이 돼서 봉사활동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우리 그런 뉴스 접하고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걸 보면서 연결하면서 거기에서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찾기도 하더라고요. 인구 통계학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통계를 통해서 단순히 숫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 어떤 시설을 더 넣어주고 빼주고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신뢰가 갔어요. 본인이 직접 그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았고 그 하고 싶은 걸 위해서 내가 거기 이 학교에 들어가야 돼 라는 게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이 되게 좋았어요. 지금 근데 너무 사례 소스를 많이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이러다 다 이렇게 되면 어떡해. 다 벙커 다 김영감님 얘기하고 소통 모으고 이제 샌들톡을 모으고 머리
봉사활동 봉사활동 가서 매뉴얼 만들고 다 뜯고 있어요. 손톱깎이로. 톤 나오면 좋은데요. 봉사 관련해서 한마디. 응. 안 그래도 봉사 관련해서 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 사실 저 어릴 때만 해도 봉사라는 게 그냥 시간 채우기 같은 느낌이 그런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느낌이었지. 맞아 시간 채우는 거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봉사를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몇 시간이 입력되었다고 따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봉사라는 의미 자체가 조금 퇴색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봉사라는 게 내가 가진 능력을 누군가한테 나눠주는 활동이거든요. 재능 기부 그럼 같은. 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시간을 채워가지고 뭔가 한다기보다 이 아이가 어떤 능력이 좀 있는데 그 능력을 누군가한테 나눠본 경험이 있는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런 초등학생들 맞아. 자소서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되게 좋은 팁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봉사라는 말 때문에 이게 너무 와닿지가 않는 거죠. 왜냐면 요새 애들이 좀 이기적이잖아. 맞아. 어머님들도 애들한테 네가 이겨야 돼! 막 이러. 근데 만약에 지금 그런 특별한 그게 없다면은 이제라도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주변 활동부터 계획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특별하게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면은 이 기회를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이런 활동을 지금 뭐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솔직한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하게 아이들이 할 시간이 있을까요? 근데 시간은 사실 내면은 있어요. 애들 다 아무리 시간 없다 하도 다 여행 가고 갈 거 가고 일주일에 2시간 정도는. 사실 그냥 어디 놀러 갔을 때 쓰레기를 내 주변 것만 치워와도 요새 애들 자기가 먹은 자리 안 치우잖아요. 그대로 그냥 일어나고 다 누군가 해주겠지라는. 근데 그런 작은 것들 뭔가 그런 것들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봤는데 등술생 같은 경우에는 재능기부 쪽이고 이런 거를 봉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타인을 거고 위해서 보원생 같은 경우에는 인성 위주의 이런 걸 한다면은 그냥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현지쌤 얘기를 듣고서 봉사할 시간이 있을까? 그러면은 분명히 봉사를 하기 시작할 텐데 봉사를 하면서 막상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봉사를 할 때 사실은 뭐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요 앞에 뭐 길거리 치우기 그냥 뭐 양재천 이런데 풀 뽑기 이런 지금 봉사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봉사활동을 따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 요즘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뭐 구청, 그래, 아까 시청 말씀하신 이런 데서 거. 하는 것 중에 뭐 예를 들면 요즘 이렇게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쓰레기가 문제가 많이 되고 하천이 오염이 많이 되고 그런 하천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일례로 요즘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EM으로 흙공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그냥 하천에 던져요. 흙공 던지는 거예요. 그냥 흙공을 EM을 섞어서 발효액을 그럼 이제 뭐 EM이 뭔지도 알게 될 거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하천을 정하는지도 분명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만들긴 하겠죠. 그러고는 일요일날 같은데 이렇게 가가지고 그 만들어진 흙공 그냥 아이들끼리 던지는 거예요. 재밌겠네요. 네, 그 던지는 게 봉사도 될 수 있고 저 은채 어쨌든 엄마 제일 은채가 하천을 특공을 던지고 싶은가 봐요. 하천을 좀 이렇게 정화시키는 것도 되고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요즘은 있지 많아요. 네, 많아요. 구청 시청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맞아요. 어머님들이 그걸 아이들이 찾기가 좀 힘드니까 어머님들이 근데 조금 이제 아이들이랑 그 알아보셔서 나이 대상대가 있어요. 이게 네. 성인들을 모집할 때가 있고 맞아요. 이런 봉사활동 다니는 중고생들이 뭐 음. 몇 명 이상 그다음에 뭐 초등생과 어머니 부모님과 맞아요.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이 있어서 좀 그런 쪽으로 것들도 해보셔도 괜찮아요. 아이가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시는 거죠. 그쵸. 항상 부모님이 할 일이 많이 아니, 하는 근데 거예요. 초등생이 만약에 맞아요. 뭐 TV를 보다가 북극곰이 울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나서야 돼. 그래서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양재천 가가지고 쓰레기 줍고 그걸 매일매일 한다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맞아요. 근데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때가 아닌데
막연하게 갖고 있던 생각을 부모님이랑 하나씩 실천으로 조금씩 옮겨본다 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냥 제 생각 지금 급작스럽게 든 생각인데 저도 저희 아이한테 맨날 막 말하거든요. 북극곰 죽으니까 불 끄라고. 북극곰 죽으니까 물 안 쓸 때 잠그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을 때 전기세나 수도세랑 비교해서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까지 줄더라. 그것도 증거 자료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좀 독특하게. 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좀 것도 지속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뭐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 3일인데 5회다 뭐 그렇게 하면 상관없지만 이거 쓰려고 딱 한 번 해봤어요. 네, 그거 맞아. 네 그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그 오히려 너무 전문적이고 이런 걸 쓰면은 그거에 맞아요, 대해서 맞아요. 요거 봐라 이래가지고 더 질문이 마구마구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 그래서 너무 돋보이려고 전문적으로 쓰거나 이러지는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아는 선에서 솔직하게. 맞아. 근데 뭐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것도 괜찮아 볼 때는. 맞아. 근데 맞아. 집에서 정말 그 말하면 집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플라스틱 그 분리수거 담당이에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진짜 10살인데. 그 교대 영재원은 초등 영재원이 1번 질문이 왜 영재교육원에 지원했는지 그거를 영재교육원에 와서 그 질문 조금 달라요. 영재교육원에 와서 가장 하고 싶은 거를 써라 라고 했고 맨 마지막 질문이 작년 기준에서 영재교육원에 와서가 아니라 그냥 너가 평소에 이런 수학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질문 맞아. 이거를 하라는 거였는데 저는 이게 되게 이렇게 상관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여기에 지원했니? 와서 뭐 하고 싶니? 그렇지. 그래서 네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가장 큰 걸 딱 하나를 쓰라 그랬거든요. 근데 생명 쪽으로 아까 그 곤충 좋아하고 이런 애는 되게 독특한 얘기를 했어요. 저도 모르는 얘기였는데 단공류라는 게 있다면서요. 포유류면서 알 낳는 애. 맞아. 근데 그게 뭐 호주의 오세아니아 지역에만 서식을 한대요. 나 뭐 이게 그래서 그 지리적 특성과 혹시 관계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냥 들으면서 일단은 흥미가 끌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무조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독특해야 돼요. 차별성. 뭔가 차별, 뭔가 뻔하지 않고 그러면 약간 궁금한 헷갈리실 것 같아요. 뻔하지 않다 그러면 좀 특별하게 하려고. 그쵸, 너무 과해지는 거죠. 너무 난이도가 과해지는. 근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쓰다 보면은 오히려 너무 그런 손을 본 이건 되게 솔직한 얘기인데 자소서를 어떤 분이 저도 자소서를 많이 보고 여기 있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봤지만 그 자소서 같은 게 이렇게 경력이 많다라고 하면은 저조차도 경계하는 게 이렇게 아이들 거 보면서 얘가 이런 쪽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의견을 줄 때 계속 비슷한 의견을 주진 않을까. 맞아. 근데 어머님들 입장에서 이게 처음 받는 거니까 그렇죠. 요새는 아이가 하나나 둘밖에 없으니까 와 어떻게 선생님 이런 생각을 이러면서 근데 결국에 돌고 돌아서 내가 보면은 다 비슷하거든. 그래서 오히려 솔직한 얘기가 더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나는 뭐 곱셈을 일찍 깨우쳤고 너무 뭐 이렇게 누나가 하는 학습지를 보면서 내가 더 빨리 풀어서 엄마가 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런 어려서부터 되게 그거는 약간 우리나라 미인정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수학에 그렇게 뭐 많이 노출도 안 됐고 관심도 없었는데 뭐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관심을 가진 계기라든지 이런 것부터 천천히 생각해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오히려 솔직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어느 순간 수학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나를 칭찬을 해주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존감이 잘하는 올라가고. 것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생겼고 더 잘하게. 이런 것조차 사실은 솔직하면서 오히려 특별함이 될 수도 있는 거. 진짜 단순하게 접근해도 그래 맞아. 그게 그 그렇게 누구지? 그 카이스트 교수님? 그분이 그랬는데 알쓸 신자를 나오는 정재승. 정재승 그분이 그래서 공부를 했대요. 어느 순간 자기가 잘하네? 잘한다는 걸 본인이 어. 느꼈대요. 그래서 더 잘하려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근데 그분도 과학고 나온 분이고 이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분들의 특징이 하다 보면 잘할 수밖에 그렇지. 원래 잘했어. 그 얘기가 원래 잘했는데 하다 보니 더 잘해졌다. 좀 괴리감 느껴지네. 진짜 그 칭찬들을 되게 그 욕구가 강하잖아요. 인정. 칭찬, 인정, 맞아. 인정 네. 욕구야.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자소서에 잘 그렇게 안 쓰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좀 특별했기 때문에 뭔가 그 특별한 계기를 자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얘기가 산으로 가는 거야. 나한테 별로 그렇게 없는 경험을 갖다가 하려니까 그거에 맞는 독서 목록도 필요하고 그거에 아이고. 맞는 체험, 그거에 맞는 뭐 각종 공부한 재미가 뭐 없지.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재미가 자기 없어서. 얘기가 아니라 가상의 인물처럼 이거를 만드니까. 그치. 근데 막상 만나보내는 그게 아니면은 굉장히 본인 이야기 써야 신나서 하는데 맞아. 면접 볼 때 신나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주의하실 게 자소서는 정리하자면 솔직한 내 얘기를 쓰는 건데 솔직하게 쓰면 평이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독특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자신만의 있는 경험. 경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부모님이랑 좀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해보면 분명히 그냥 짧은 얘기라도 정리를 쭉 그냥 리스트를 나열하다 보면은 자유롭게 분명히 얘기가 이제 쓰임새 있게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오히려 너무 특별하게 쓰려고 하는 경우는 저조차도 검증을 하고 싶지 않아요? 막 너 진짜 그래? 라고 근데 이거를 봤을 땐 너무 훌륭한 아이인 거죠. 근데 나중에 이름을 딱 봤는데 얘가 그래? 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 교수님들도 면접을 볼 때 이게 참고 자료긴 하지만 완전 잘해. 얘가 이렇게 면접을 보고 있는데 아니야 지금 대답하는 걸 봐도 아무리 긴장을 했다 그래도 아유. 근데 이걸 쓴 거 보면은 리틀 정재승인 거지 너무 그런가? 뽑아줘. 근데 뭔가 이게 안 나오면은 그게 매치가 되지 않으면은 그건 분명히 그런 마이너스 요소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소서는 솔직하게 쓰되 네 근데 분명히 지금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라서 그런 부분을 좀 계속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 진정성, 희소성, 적극성. 오,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공감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가상의 인물을 만드시지 않는 게 제일 맞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과한 것보다 이게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독특해 보이고자 일단 이렇게 하고 영재훈 맞춰봐. 면접 가면은 좀 맞춰지겠지라고. 안 돼. 근데 그것도 솔직한 말로 적당한 수준이어야지 그게 맞아요. 맞춰지지. 노력을 해서 책을 안 읽은 거를 안 읽은 걸 넣을 수 일단 있어. 넣어. 일단 그쵸. 넣고. 그때까지 읽힐 수는 있는데 애가 그렇지 않은데 얘를 옆에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그 대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기 싫어해. 맞아요.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애들이. 온다고 준비를 면접 하는데 보다가. 장래 희망이 뭐예요? 제 장래 희망이 뭐였더라? 외웠으니까.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떤 애는 이거 뭐 그냥 정리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그 자동차 엠블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그 아이가 뭐 수입차를 좋아하는 비싼 거 이게 아니라 진짜 자동차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고 그래서 맨날 저는 그래서 얘가 뭐 수입차에 대해서 로망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맨날 페라리, 뭐 벤츠, 뭐 람보르기니 이런 거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정교하게 그려 그거를 쉬는 시간마다. 근데 보니까 현대도 그리고 다 그렸어요. 뭐 기아도 쌍용 막 이런 거. 근데 얘가 자동차 자체에 관심이 많고 이런데 이거를 집에서는 그거 똑같이 그리고 막 뉴스에도 자동차 찾아보고 엄마 나 모터쇼 데려가줘 이러는데 엄마는 근데 너무 한심한 거야. 못하게 하니까 학원에 오면 이면지 달라서 맨날 그걸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소서를 했을 때 나는 오히려 그 얘기를 추천했거든요. 얘가 자기는 지나가는 자동차 보면 뉴스를 봤대요. 자동차를 되게 잘 판별하는 영재가 있대요. 걔가 어디 TV에도 나왔었어요. 봤어요. 근데 걔가 범인을 이런 찾아냈어. 일인가? 거기 나온 것 CCTV를 같아요. 보고 휙 지나가는 거를 이게 그게 안 경찰이 되는데 놓친 걔가 거를. 그거를 딱 보고 맞아, 저거는 맞아. 뭐 무슨 몇 자동차. 년씩 뭐 이런 맞아, 맞아. 식으로. 기억나죠? 그래서 걔가 그거를 찾아낸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걔도 그걸 봤대. 너무 신기하죠 선생님. 근데 저도 어느 정도는 아무리 빨리 지나거나 소리를 들으면은 이거 시동 거는 소리 들으면은 안 돼. 그래서 이거는 되게 대단한 거잖아. 웬만한 카 매니아가 아니에요. 어. 소리 듣고 거의 소리 제 남편급이에요. 영재. 그래서 제 남편 영재인가요? 다시 태어나야 되네. 영재를 몰라봤네. 그만 모른다니까. 그냥 엄마가 하는 보면 거야. 모른다니까. 그래. 엄마들은 안 모른다니까. 엄마의 눈에서 하지 말라고. 안 보이는 거야. 제발 좀. 잠깐만. 오늘도 소연이 근데
어머니께 그 얘기를 했어요. 자소서에 이 얘기가 들어가면 되게 무궁무진할 것 같다. 실제로 얘는 그 자동차 그 엔진 원리 그 소리가 그 엔진 맞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물리법 우리 때 있잖아. 기술 과정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이게 뭐 압축하고 폭발하고 맞아요. 뭐 그 배기 그 관계 있잖아요. 그런 거 얘가 더 잘 알더라고. 물리학도 그래서 되게 그거를 잘해. 써보자 했는데 자동차 엄마가 되게 엔진. 이렇게 어머님이 나를 되게 한심하다는 눈빛을 아. 쳐다보면서 어떡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얘기가 되냐. 그래서 이제 되게 이렇게 당황했던. 초등학생이 근데- 알기 힘든 지식 수준인데. 그러니까 분명히 얼마나 근데 관심이 애들마다 다 관심도가 평행한 것 같아도 하나의 좀 독특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있다니까요. 있어요. 맞아요. 자기에 집착하는 부분이 있어. 지금 우리 밖에 만화책 갖다 놨잖아요. 추리 만화를 진짜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추리 만화 좋아하는 애들은 추리 소설 같은 거 읽으면서 그런 근거 찾고 이런 거 되게 능하단 말이야. 찝찝하고 추론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뭐가 있는데 다 아마 너무 쓸데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좀 차치해놨던 걸 지금 조각조각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리고 검증 가능하게 네 그렇게 자소서를 했으면 좋겠고 이건 진짜 현실적인 팁인데 우리 자소서 마감 시간 제발. 분명히 학교별로 마감 시간이 있는데 1번 마감 막 5분 전에 막 제출해야지 들어가는데 그러면 안 사이트가 돼요. 익숙하지 안 돼요. 않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절대 사이트마다 안 돼요. 100자, 뭐 300자 이내라고 했는데 300자가 조금 넘어가도 되는 경우가 있고 맞아. 넘어가면은 완전히 잘려버리는 안 돼.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은 다 됐는데 엔터 누르고 나서 확인해 보면 잘려 있는 거지. 맞아요. 중요한 그 음. 후반부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수정을 하다가 시간이 다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이 닫혀버렸네? 확인만 가능하고 얼마나 난감해. 준비성 없다는 게 여기서 맞아. 보이는 거야. 맞아.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그 마감하는 날 정오까지는 해놓고 혹시 모르니까 들어가서 보고. 수정할 거 없나? 이렇게 보면서 조금씩 하는 정도여지 직전에 들어가서 입력하려고 하지 마시고 눈치 작전도 아닌데 왜 그러실까? 난 진짜 모르겠어. 근데 그리고 글자 수 어떻게 파악하나요? 300자 이나 이러면 300자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나요? 뭐 한글과 컴퓨터 켜서. 네. 네이버 글자 수 그렇죠. 네이버 네이버 글자 수 네이버 글자 수 하면 공란 있는 거 공란 없는 없는 거 거 친절하게 나와요. 나오죠. 나와서 아주 친절하게.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한글과 컴퓨터에 한글 문서 들어서 입력한 다음에 문서 통계 보면은 다 나오는데 그거를 모르고 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아니야 진짜, 진짜? 있어. 진짜요? 진짜로. 아니 이거를 그래서 진짜 완전 나. 근데 이제 문제는 띄어쓰기 다행이다. 포함이라고 요새는 잘 맞아요. 이게 나와 있는 학교가 있고 안 나온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300자를 맞췄는데 입력하려고 보니까 오버가 된 거지. 그치. 그래서 또 하나 팁을 드린 게 영어 알파벳은 한 글자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아라비안 나이트를 어떻게 그 영어로 너무 근데 한글로 치면 7자면 되잖아. 맞아요. 근데 책 제목도 글자 수에 들어가거나 이럴 때가 있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 한 권 쓰고 그거에 대한 얘기 쓰라 했는데 책 제목이 포함이 되더라고요. 좀 더 얘기 많이 쓰고 싶으면 책 제목 좀 짧은 걸로 하시는 게 바람직해요. 그 진짜 현실적이네요. 그래서 마감 시간 꼭 지키셔야 되는 거. 여유 있게 네. 마감날 정오 정도까지는. 그쵸. 입력을 해놔요. 보통 저녁 빠르면 4시 4시, 그리고 8시까지도 8시? 받는 데가 있는데 그조차도 정보가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정오까지는 해주셔야 안정성이 있다. 네. 이건 뭐 과제 제출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언제나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자소서 왜? 네, 그래서 자소서는 오늘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 자소서를 잘 작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아이랑 빨리 얘기를 나눠보세요. 아이랑 얘기를 안 나누고 차일피 미루다가 결국에 가상의 인간은 본인은 안 만드실 것 같죠? 근데 직전 되면은 네, 짤 없어요. 그냥 만들어야 돼. 근데 이런 표현 괜찮은 거야? 짤 없어 이런 거? 이미 하셨잖아요. 아 짤이 없어. 이미 하셨잖아. 줄임말. 네. 그리고 혹시 이거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그냥 익명으로 댓글 달아주셔도 돼요. 어차피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아니 나는 몰라. 그래서 그 밴드에
그 별명을 바꾸시고요. 아이 이름으로 해놓으셨던 분들은 별명을 바꾸신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아는 선에서 상세하게 그 가이드를 좀 붙여드릴 수 있는데 저희 말씀드렸죠. 저희 대피는 안 한다고. 써드리지 그러니까 마. 말도 안 이거를 되죠. 뭐 이런 내용인데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지만 결국엔 뭐 대피를 거의 맞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충분히 아이랑 상의하고 써보시고 저희한테 여기에 어떤 내용을 넣었는데 이게 적합할까요? 라는 거면은 대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요.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언제든. 맞아요. 네. 오늘 이거 한다고 저희 뭐 신경 좀 썼어요. 필도 갖다 놓고. 뒤에 이렇게 쓰고 가요. 네. 그래서 오늘 네 슬기로운 영재원 탐구 1편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끊겼으면 평생 다시 저주할 해야죠. 거야.